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추진위원장 공부방 61차인데요. 이것은 좀 어떤 조합이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조합 설립 인가가 왜 취소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합 설립 인가, 무효소송, 취소소송 이런 걸 조합원들이나 일반적인 반대파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의해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과연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의 조문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먼저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될 경우 인가 이후에 한 행위는 어떻게 되죠? 인가 이후에 한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자,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하고 난 다음에 추진위, 창립총회, 조합 설립 인가인데 이때부터 이후에 한 게 이제 이것도 당연히 무효 또는 취소해가지고 인가 취소가 됐으니까 이후에 한 거, 시공자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수 추천 분양계획, 이주착공, 준공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효된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모두 소급해서 무효입니다. 협력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다 무효입니다. 사업시행 인가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 분양신청 받죠. 그리고 조합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짜서 총회 결의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죠. 그 다음에 분양계획 체결하죠. 모조리 다 무효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취소가 됐다, 관할관청에서, 그럼 조합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가가 취소되면 법에 의해서 인가받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으로서 조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그냥 취소도 됐는데 우리 그냥 하지 말자 라고 해가 청산 업무를 진행해가지고 완전히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산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자로서 또는 비법인 사단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야, 이거 잠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추진위원회는 부활된다고 하니 다시 조합을 설립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문하고 있던 곳 또는 자문하기 전에 이미 지나갔던 거죠. 지나갔던 조합인데 그 조합에 제가 자문을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 소송하다가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데가 제가 자문하고 있지 않은 조합, 그러니까 자문계약 체결하지 않고 약간씩 해뒀던 그 조합에서 두 군데나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 설립을 다시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답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 쭉 강의 때는 제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이래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철회, 동의율 미달, 결과적으로는 동의서 위조 철회가 동의율 미달을 처리하죠.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상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조됐다, 철회했던 거다, 뭐 이런 거 전혀 하자에 관계없는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합 설립 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보완하여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때, 그러니까 무효 또는 취소 소송 하다가 1심에서 어떻습니까? 졌어. 항소를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 과정 중에 무효나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 동의서를 빼고 나면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다시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서 동의어를 충족한 다음에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 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을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죠. 자, 그럼 첫 번째, 조합설립 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에,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났든 2심 판결이 났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는 어떠냐? 여기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취지,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반대 의사 표시를 일일하게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절차 및 장법을 서면으로 설명 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0일 이상의 반대 의사 표시 기간을 위 서면에 명백히 부여해라.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은 60일 이상을 이렇게 맺지만 70일은 70일, 60일 드릴 테니까 이 내에서 반대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절차, 방법을 서면에 정확히 적어가지고 고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 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돼버렸어요. 확정돼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2항의 경우입니다. 제1항 2호죠. 제1항 2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하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및 사용을 고지하는 것이 1호고 제2호의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 하는 거거든요. 조합설립 인가가 완전히 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좀 더 강화를 해놨습니다. 어쩌면 첫째, 조합설립 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했던 그 조합의 목적과 방식이나 새롭게 이제 완전히 인가가 취소 확정됐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 방식 똑같아요. 같은 부지 내에서 재건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면 재개발 같이 해야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방식이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옛날에 했던 조합설립 동의서하고 똑같은 내용을 해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번에 넣었으니까 물가가 올라서니까 바꾸자. 기존 사업비가 3천억이었는데 이번에 물가를 5천억으로 바꿔가지고 새로 왔죠. 그러면 완전히 새로 받아야 돼요. 기존 동의서 못 써먹습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조합설립 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리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확정 판결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창립총회를 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하겠죠. 그 기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2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1호처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 반대해서 표시 절차 및 방법, 서면으로 설명 고시하고 90일 이상. 아까 1호는 뭐였죠? 60일 이상인데 이건 좀 더 길게 줘가지고 90일 이상의 반대 의사 표시 기간을 적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 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 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해라. 가목의 포함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돼요. 정비구역 면적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그 다음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새롭게 변경해야 될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존에 있는 걸 그냥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변경할 경우 서면에 다음과 포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변경되면 기존에 있던 동의서 못 써먹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의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100분의 10 미만으로
면적도 변경되고 정비사업도 증가되고 대신 정비사업비 3분의 2 관리처분계획 그 정족주처럼 생산자 물가 반영물 및 현금 청산 금액은 제외해가지고 10분의 미만, 100분의 10 미만.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도 다 100분의 10% 미만이에요. 100%.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고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취소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되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자꾸 영상이 길어질까 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쭉 강의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떠냐면 요 내용을 계속 보셔야 돼요. 요대로 안 하면 틀리면 기존에 있는 동의서 사용 못하고 전부 다 새로 75%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법조문을 그때 해당되면 좀 보시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시고 그때 가서 정확히 여기에 맞춰가지고 의논해 가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였습니다.